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가 질병을 이해를 하는데, 뭐, 우선 당뇨병 그러면 우리 제품 뭐가 들어갈까부터 생각이 나겠지만은요,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질병과 관련된 영양, 식이요법과 관련이 돼서 제품, 이렇게 질병, 영양, 제품, 이렇게 3단계로 연결이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더 조리 있게, 어떤 근거 있게 제품을 권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근거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뭐, 수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당뇨병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 질병의 트렌드는 우리가 이 만성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전에 같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급성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질환이 유행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거 전부 다 이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뭐 부러졌다든가 이런 그게 아니고 적어도 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등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생긴 병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내가 만든 병입니다. 내가 만든 병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 이따 당뇨에 대해서도 증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거지만은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거의 말기가 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는 게 만성대행성 질환의 질병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또 얘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 당뇨약 먹고 있는데 그러실 텐데, 그 당뇨약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하루 동안 수치만 낮춰주는 그러한 약이고, 약 먹는 것 이외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 질환이 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처럼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로 나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운동, 먹는 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만성 습관, 질환의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생활 습관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뮨만 먹고 뭐 프리백만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씻은 듯이 낫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 본인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뇨에 대한 통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시아계에서 당뇨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보건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젊은 당뇨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추세입니다. 젊은 당뇨 환자가 왜 늘어나냐는 아시겠지만 먹는 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최근 당뇨병 환자의 추세, 아까 이제 젊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프도 보셨지만은, 이 그 보건심사평가원에서 보면은 당뇨 환자가 5년 사이에 18.6% 늘어났다. 그런데 30대 이상이 많이 늘어났고, 이 청년층이 늘어났는데, 더 문제는 당뇨로 진단받은 것보다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당뇨의 위험 범위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 당뇨 환자가 엄청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전체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이 3명은 지가 당뇨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그 7명은 당뇨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7명 중에서도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70%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 중에 5명만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럼 10명 중에 5명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절되고 있는 사람은 또 32%.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조절이 되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치료도 안 하고 그다음 치료해도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당뇨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큰 합병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질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뇨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은 당뇨 걸리면은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된다라는 의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인데 그 어떤 그 진단을 받았다 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암 진료 받았다 그러면 울고 뭐 난리가 나지만은 그 이유는 당뇨는 약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건데 정말 이 당뇨가 암보다가도 치료가 더 힘든 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 다 아세요. 당뇨, 소변에 당이 많은 거죠. 그 혈당이 높다 그러죠. 그런데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좀 강하게 표현을 하는데 온몸의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는 질병이 당뇨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전신의 혈관이 불타는 병이다. 그리고 특히 눈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뇌를 조용히 공고개를 해서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녹아내리는 질환이 당뇨이기 때문에 당뇨의 위험성을 좀 간과를 하시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뇨의 흔한 증상이 뭐냐? 다 아시죠? 삼다라 그래서 다음, 다식, 다뇨. 그런데 이 다음, 다식, 다뇨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을 시점이고 그냥 증상이 없는 병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당뇨 환자들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당이 왜 이렇게 무섭냐 그러면은 모든 질환에, 모든, 뭐, 이렇게 뭐, 심근경색 그러면은 위험한 것 같죠. 그죠? 동맥경화,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에 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지방간, 고혈압, 이거 다 오고 동맥경화, 심근경색까지 오는 게 당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합병이 무섭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합병증은 어디에 오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온다. 뇌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모든 부분에 오는 거고 특히 위중하게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 신장에 어떤 그 투석을 할 정도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피부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오는 게 당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족을 이렇게 발을 자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을 자르는 것보다 당뇨로 인한 수족 절단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명되는 것도 어떤 눈의 질환 자체보다가는 당뇨로 인한 실명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40%도 당뇨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자, 합병증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신에 다 온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혈관이 불타는 병이라 그랬거든요. 혈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요. 대혈관, 큰 혈관 쪽으로 오는 합병증이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쪽으로 오는 게 뇌경색, 경동맥 질환. 그 다음에 이 말초 쪽으로 우리가 축산경화라 그래서 하지혈, 괴사 이런 것들. 큰 혈관 쪽으로 오는 이런 합병증이 있고, 그 다음 작은 혈관, 미세혈관으로 오는 합병증은 주로 어디 오냐? 그러면은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 쪽으로 오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 투석한다라는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뇨 걸렸다고 바로 절대 투석 안 해요. 한 15년 정도 되면은 콩팥이 서서히 손장이 돼서 투석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미세혈관 쪽으로는 콩팥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눈 쪽으로도 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그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쪽으로 와서요. 다발성 신경증에서 손발 저린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이 그 자율신경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미세혈관 쪽으로 오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피부 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뭐, 화농증이라든가, 이 가려움증,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이 썩는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작은 상처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궤저가 되는. 하여튼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당뇨의 어떤 합병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엄청 무섭죠, 그죠? 엄청 무서운 병이 당뇨인데 이거를 별로 실감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오늘 혈관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혈관이 불타는 병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혈관을 발행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사진 가끔 보여드리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액 중에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보이는 거지만, 이것 이외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게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기름기 이외에 설탕물을 확 풀어놨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는 만성염증이라든가 호모시스테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뇨가 혈액이 불타는 병이다 그랬기 때문에 당뇨에서 꼭 우리가 수치를 조절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고, 기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도 깨끗하게 해야만 혈액이 잘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관리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어요. 자, 일단 당뇨병의 관리 목적은 혈당 조절하는 거고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가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된다기보다는 혈당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이요법 빠뜨리면 안 되고 약물요법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꼭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참 쉽죠, 말이.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분이 되게 많고,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운동부터 볼게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동을 하면은 뭐 뇌졸중도 도와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하지만, 특히 당뇨에 있어서는 운동을 하루 30분 하면은 약물 치료 효과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뇨는 운동 꼭 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제가 이따가 근육 운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뇨 운동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빠뜨릴 수가 없죠. 그죠? 당뇨병의 식사요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좀 적게 먹어라. 이제 알맞는 약 먹어라. 단순한 거 너무 단 거 먹지 말아라. 식이섬유 먹어라.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짜고 술 먹지 말라라는 거. 요거는 대한당뇨협회의 식이요법의 기본 원칙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면은 당뇨 식이요법하고 다이어트 식이요법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칼로리는 낮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탄수화물도 작게 먹고요. 열량도 작게 드셔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먹어야 되는 거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일반 식사에서 하기가 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당뇨면은 탄수화물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 많이 드셔야죠. 물은 우리가 뭐 모든 인체에서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물은 모든 인체에 도움이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알칼리 이온수가 당뇨에 좋은 이유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당뇨의 치료 개선 효과에 보면은요, 췌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췌장 세포의 DNA를 싸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칼리성, 특히 육각수의 물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당뇨의 알칼리 이온수는 2.5리터 충분히 먹고, 특히 저희 알칼리 이온수는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온이 많기 때문에 당뇨에도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물 많이 먹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탄수화물인데 의외로 그 당뇨 환자들이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너지의 생성에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또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단백질을 보호하고 지방의 불완전 산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먹기는 좀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먹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다,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 할 때는 GI가 낮다, 높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거 얘기했는 거 물으면 안 되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나쁜 거죠, 그죠? 자, 다시 들으세요. 탄수화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GI가 높은 겁니다. 얘는 단순당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 이당류나 이게 당 분자가 몇 개 안 돼서 엄청 금방 쪼개져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혈당이 급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GI가 낮은 거, 나쁜 탄수화물은 설탕이라든가 달달한 거, 밥 중에서도 흰쌀밥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비만이나 심장병 유발하기가 쉬운 음식이다라는. 자, 그러면은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어떤 것이 다 아시죠? 그죠? 자, 좋은 탄수화물은 분자수가 큰 겁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붙어 있어서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이 3,000개 이상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쪼개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소화 흡수가 느리다 보니까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이 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GI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I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나중에 좋은 거죠. 나중에 좋은데, 자, 왼쪽에 A 그림은 GI가 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천천히 되다 천천히 쪼개지니까 혈당 변화도 완만하게 되는데, GI가 높은 거, 생크림 케이크, 막 설탕 달달한 놈, 과자 이런 것들은요, 금방 쪼개지다 보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죠. 그죠? 혈당 스파이크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는 당 지수가 낮은 거 먹어라. 잡곡밥 먹고 흰쌀밥보다가는 잡곡밥 먹어라. 그리고 이런 그 과일도 말린 거라든가 이렇게 뭐 캔 그런 것보다가는 우리가 과일 자체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55 이하가 되는 걸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식이 중요하다. 생식은 칼로리는 낮고 우리 아까 당뇨의 식이요법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왜 생식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칼로리는 낮고 GI도 낮고 그러면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섬유소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너무 적절한 식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식이 한 포에 몇 칼로리가 되냐?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찾아보세요. 프리미엄 생식, 산삼 생식, 그다음에 뭐 저기 발화 생식 전부 다 칼로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낮지만 GI는 43에서 45 정도로 되는 GI가 낮으면서 칼로리가 높은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생식과 당뇨와의 어떤 그 연관성, 효능 부분을 보면은요. 자, 요거는 생식의 효능 중에서 당뇨와 관련되는 것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당뇨는 통곡식이기 때문에 아까 복합당질이다. 아까 제가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생식에 들어있는 이 그 탄수화물은 복합당질이라서 좋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얘는 당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해주고 당뇨 환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식을 먹었더니만 당화혈색소가 1% 넘어가고 심근경색도 줄어들고 백내장도 줄어들고 말초혈관이라든가 당뇨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게 생식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생식을 최소한 하루 한 끼, 하루 두 끼 드시면 더 좋고요. 또 다른 통계 볼까요? 생식의 당 대사 조절 효과를 보면은 생식을 당뇨를 유발한 쥐인데 우리가 그 생식을 먹였더니만은 당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보면은요, 생식 섭취가 제2 당뇨병 환자의 혈당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도 낮추고 또 당뇨 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HbA1이라서 이게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도 이 빨간 거 해놓은 거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 전보다가 후가 당화혈색소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생식은 당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1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식 당뇨 환자한테 가서 니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생식을 먹으라 그럴 게 아니라 생식을 먹었더니 이런 효과도 있어, 당뇨한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식에 이번에 이제 그 영익을 프로젝트라 그래서 2월부터 나오는 생식은 이 13가지 그 원료를 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추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당뇨와 관련되는 구아바, 돼지감자, 여주, 바나바가 우리가 산삼 생식, 뭐 저기 프리미엄 생식, 뭐 바라 생식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식만 해도 좋은데 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식이 산삼도 있고, 뭐, 프리미엄도 있고, 바라도 있고, 이제, 그럼 이제 당뇨 환자가 뭐 먹으면 좋냐? 오늘의 원픽. 저는 산삼 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자, 생식 자체가 이렇게 소식도 되고, 영양도 되고, 뭐, 이게 다 좋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저는 당뇨 환자인데 첫 번째 산삼생식을 권해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자 산삼생식 알고 계시죠? 산삼생식의 체크포인트 13가지가 들어가 있고 진결, 동결 건조로 돼 있고 세 가지 핵심 원료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당뇨와 관련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100가지가 들어있대요. 보겠습니다. 자, 산삼생식의 세 가지 핵심 원료가 산삼 배양금 분말 250, 미강 발효 분말 200, 동결 건조 현미 600ml, 6000ml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당뇨와 관련되는 거 세 가지 원료가 다 해당이 되지만 자, 첫 번째 산삼 배양금부터 보겠습니다. 산삼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지만은요. 이 중에서 2번에 있는 거 보이세요? 항당뇨 효능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배양분이 여러 가지로 좋지만 특별히 이 당뇨에 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당뇨 환자가 프리미엄도 좋고 바라생식도 좋지만 저는 산삼생식이 제일 좋겠더라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 산삼배양근에 들어있는 자, 요건 이제 산삼배양근의 항당뇨 효과인데 이 산삼배양근에 50ml, 100ml, 200ml 먹었을 때 당뇨 이제 그 혈중 그 인슐린 농도가 이렇게 좋아져서 인슐린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 조절이 잘 되더라라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삼배양근이 당뇨 조절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원료가 이제 슈퍼자미죠. 슈퍼자미는 아까 우리가 6000mg 들어있다 그랬어요. 한 포에. 근데 슈퍼자미의 연구를 해봤더니만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데 혈당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다른 생식도 다 도움이 되지만 안산배양근에 들어있는 특별히 이 슈퍼자미가 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생식이 다 좋지만 특별히 산삼배양근이 더 좋겠다. 그래서 뭐 아침에 프리미엄 먹고 저녁에
생식 먹고 이러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당뇨에 권해주는 제품 생식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뭐 근육 성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 거고, 단백질이 없으면은 우리가 질병이 예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떨어지면은 근육량이 감소가 되죠. 안 그래도 근육량이 떨어지는데, 그럼 근육량이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있고, 관절에도 문제가 되고, 기초대사량 면역력인데, 특별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근육과 단백질, 근육과 이 당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근육이 많아야만 당뇨가 조절이 되나 이 부분을 보면은요. 근육은 혈당의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먹은 포도당이 들어가는 거에 7, 80%가 근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제 그 식이요법 잘하고 뭐 해도 근육이 없으면은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혈액에 떠돌아다니니까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운동을 해서 근육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근육이 또 감소가 돼요.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근육이 없으면은 당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높아지고 또 혈당이 높으면 근육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단백질 분해가 되고 염증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와 근육과의 상관을 보면은 근육이 많으면은 혈당 소모가 잘 돼요. 그리고 인슐린 감소성도 높아지고 당뇨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은 다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근육 키우셔야죠. 근육 키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량 증가되고, 혈당 감소되고, 인슐린 감소되고, 아까 뭐 이렇게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당뇨의 위험을 낮추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은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근육의 소재가 되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냥 운동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단백질을 체중 1kg당 적어도 1g 먹고 이런 거 먹자. 운동하셔야죠. 근력 운동하셔야 됩니다.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고 근력 운동, 스쿼트라든가 계단 오르기라든가 이런 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 비타민 D가 꼭 들어가야 돼요. 비타민 D가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만 근육 합성이 촉진이 된다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셔야 돼요, 이거는. 특히 운동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단백질과 비타민 D는 저희 해밀리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제품, 근력과 프로틴 맥스가 있습니다. 얘는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고, 그런데 단백질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근력 개선이 도움이 되는 강황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좋은 부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한 포당 12g이 들어있어요. 12g이 들어있고 강황이 250mg가 들어있어서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백질에다가 근력 개선을 도와주는 강황이 들어갔는데 이 강황이 원래 이게 좀 그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노화 공법을 해서 미량 섭취해도 잘 흡수가 되도록 해놨는데 이 강황을 먹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종아리 굵기가 굵어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근육의 굵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악력도 좋아지고 대퇴 근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력을 높아주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자꾸 근력이 빠지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포 정도는 이거 먹어라. 근데 우리는 이제 식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적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미노산이 한 포에 12g인데 단백질에서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잘 들어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20입니다.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식약처에서 단백질 식품을 허가를 낼 때 아미노산 스코어가 85만 되면 돼요.
85만 되면은 골고루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120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증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좋은 비율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사의 단백질 제품을 보실 때요, 단백질이 얼마만 들어가 있는가를 보시면 안 돼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싼 제품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질을 꼭 보셔야 되는데 단백질의 질은 아미노산 스코어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탄수화물도 질이 좋다 나쁘다 얘기했었죠. 단백질도 질이 좋다 나쁘다는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미노산 스코어로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헤밀리안의 이 근력 앤드 프로테인 단백질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필요한 제품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칼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왜 당뇨 얘기하다가 웬 칼슘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칼슘 그러면은 뼈에 99%가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건데 혈액 중에 있는 1%의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신경 안정작용도 하고 근육 수축 이완도 하고 고혈압, 대장암, 그다음에 순환기계에서 당뇨 같은 걸 조정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칼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골격계,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뭐 고혈압, 대장암, 고지혈증 이런 관계 있는데, 5번에 있는 당뇨병과의 관계를 보세요. 인슐린 분비의 최종 단계에서 꼭 칼슘이 있어야 됩니다. 칼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뇨분들도 칼슘 제품 드시는 게 좋은데 칼슘의 이 우리가 단계적인 섭취 증가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칼슘만 당뇨에 중요하냐? 칼슘 중요한 거 아셨고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근육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비타민 D는 면역에 좋죠, 그죠?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에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을 만들 때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야 돼. 자, 제가 오늘 비타민 D는 당뇨와 관련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비타민 D가 당화혈색소 이런 거를 유의적으로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고 또 비타민 D를 복용하시지 않는 분이 거의 당뇨병에 문제가 있더라.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그네슘이에요. 우리 마그네슘 부족하면 막 눈 떨린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근육 떨림도 해당이 되는데 마그네슘이 있어야만 인슐린이 들어갈 때 세포문이 잘 열려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그네슘을 보충을 했더니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와 혈압이 개선된다. 자, 그러면은 칼슘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름에 좋은 제품이 있죠. 칼마디. 그죠? 그래서 칼슘 선택을 할 때는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름에 칼마디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오늘 지금 당뇨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뇨와 관련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칼슘이 있어야 아까 인슐린 자극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비타민 D가 있어야도 또 여당이 됐었고 마그네슘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칼마디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에 2포 정도 드시면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제품 대부분 제품이 무부영제 공법으로서 화학적인 것들을 넣지 않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롬의 제품, 칼슘 제품은요, 원료가 해조 미네랄이기 때문에 아주 미네랄 정도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뇨와 관련해서는 망간도 필요하고 뭐 셀레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아주 모든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가 칼마디다. 그래서 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도 좋고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골격에도 좋지만은 당뇨에도 어떤 그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관이 되고 비타민 D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슘 제품에서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타민 K2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요 칼슘 흡수와 관련된 걸 보면은 칼슘이 이제 흡수가 돼서 소장에 이렇게 혈액 중에 남아 있으면은 혈액으로 빨리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건 비타민 D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고, 그다음에 흡수된 그 칼슘은 또 이제 우리가 원래 뼈에 저기 99%가 칼슘의 99%가 뼈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뼈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비타민 K2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은요, 우리 뭐 혈관이 딱딱해졌다, 뭐 유방에 석회화가 있다, 어디 석회화, 이 뭔가가 석회화가 생기는 거는 칼슘을 먹기는 먹었는데 얘가 99%가 뼈에 가야 되고 1%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종착지를 제대로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에는 마그네슘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 K2까지 꼭 같이 있어야만 제대로 흡수되고 원래 제자리까지 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헤밀리안의 칼마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제품이고 시중에서 이렇게 잘 조합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드시는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제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생식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근육과 관련돼서 단백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칼슘, 칼마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제품들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큐민 꼭 필요하죠, 그죠? 커큐민은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근력엔드 단백질엔드 근력에도 우리가 커큐민이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 공법을 했다 그랬었는데 이 그 플러스 커큐 파이토전 커큐민도 얘는 파이토전 커큐민으로 해서 아주 흡수가 잘 되게 한 건데, 그럼 당뇨 환자가 왜 이거 먹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 강황은 우리가 아주 염증에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요즘 아주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이 커큐민인데요. 얘는 되게 이제 그 흡수율이 문제다. 그럼 이제 왜 당뇨 환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요. 이 저기 당뇨 전체 부분에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염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 염증 부분에서 커큐민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이도점 형태로 만들어서 엄청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흡수가 보통 잘 되는 게 아니고 29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전 커큐민을 만드는 회사가 메리바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는 굉장히 고가의 커큐민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바라는 거 나오죠, 그죠? 메리바사에서 나오는 게 고가지만 메리바 원료가 함량보다가 엄청난 흡수율이 좋은 거다. 그래서 저희는요, 좋은 원료 아니면 안 씁니다. 이제 다음 달에 수면 제품이 나오거든요. 수면과 관련 제품이 이제 그 멜라토닌 제품이 나오는데, 멜라토닌 역시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도 우리가 이 저기 그 나노공법이라 해서 아주 그 흡수가 잘 되는 형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품이 자꾸 단순 비교해서 아이 시중에 뭐 10,000원짜리도 있는데 20,000원짜리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먹었을 때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가를 보려면은 이러한 공법이라든가 어느 원료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또 이제 효모 많이 드실 거예요. 효모와 관련되는 당뇨의 영양소는 크롬, 칼륨, 아연,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크롬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인자 GTF 크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모도 우리가 당뇨 환자들 많이 드시는 거고 기타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B군이라든가 칼륨, 셀레늄도 전부 다 인슐린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GTP 크롬인데요. GTP 크롬이라고 하는 게 인슐린과 인슐린 그 어떤 수용체를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건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이 또 숫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80%가 뭐냐면은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슐린의 그 수용체 물질인 GTP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크롬의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좀 많나요? 이 혈당 유지 균형에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와 GTF가 필요한데 이 GTF에 해당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어려운 용어 잊어버리고 표모가 좋더라. 이거는 최소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혈당과 관련해서 미숙요주 반화바도 많이 하죠, 그죠? 요거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혈당 케어라고 딱 쓰였어요, 그죠? 혈당 케어에 해당되는 미숙여주에다가 바나바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나바 잎이 들어있는 코르스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혈당 상승이 우려되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화검 화이바, 이것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아까 식이섬유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구화검 들어있는 구화콩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화검 파이버가 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밥에 뿌려 먹어도 되고, 뭐, 맛과 그 냄새가 없기 때문에, 뭐, 커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생식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커피에 타서 드시는 건 좀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맛과 향이 없기 때문에 뭐 찌개나 모든 데에 다 넣어도 되는 게 구아콘 파이버라고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품 프리메입니다. 아까 제가 혈관이 불타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혈관이 잘 안 흐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혈관에 흡적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게 아까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이런 거 있었는데다가 혈당까지도 있었거든요. 혈당은 뭐 식이섬유나 이런 걸로도 조정하시고 특히 프리맥은 아시는 것처럼 홍국과 옥타코사놀이 들어가서 여기 그림에 나오죠.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고 또 중성지방까지 낮춰서 전체적인 혈액 흐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맥이 지금 저 프로모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런 제품을 꼭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당뇨에 꼭 필요한 거 좀 많아요? 자,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뭐 하실래요? 한 가지만 한다. 생식 하셔야 됩니다. 생식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다. 그 다음 두 가지만 한다. 그럼 아까 근력앤드, 이거, 프로테인, 단백질 꼭 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한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칼마디, 이제 칼마디가 여러 가지로 다 두루두루 뼈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저 당뇨와도 관련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이것도 권해드리고, 그다음 프리메, 그리고 뭐 미숙요주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 헤밀리안 회원님들이 생식과 뭐 칼슘, 뭐 효모, 뭐 프리미엄 이 정도는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꾹쭉 드시고, 이면푸드 맥스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되는 영양요법, 영양과 관련되는 제품이 이런 것들이다. 저는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야 좀 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윽박 지르면서 생식 먹어 이러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근본적이 필요한 걸 하시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합병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관과 장기를 안 망가뜨리려면 근육에도 신경을 쓰시고 혈액순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멕시코하고 축구하는데 또 그거 보신 분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후반전 열심히 잘